이번 시간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학령기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아동기 나이로 봐서는 만 7살에서 12살 정도로 해서 이 아동기를 학년기 7세에서 한 12세 정도로서 학령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계를 프로이드는 뭐라고 불렸냐면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으로 본다면 이 시기를 아동기에는 리비도 활동이 잠시 쉬는 잠재기 또는 잠복기라고 설명을 했고, 또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상 특성을 신자, 죽은 자 해서 근면성 대 열등감의 특성이 나타나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특성이 나타난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아동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로 본다면, 피아제는 인지발달,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그 중에 초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 조작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프로이드의 잠재기로 설명을 한다면 리비도 활동이 좀 침체되고 인지적 발달과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 또 에릭슨의 근면성 대 열등감에서 상당히 근면성과 열등감 특성이 나타나면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볼 적에 이 단계에서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고, 보존의 하위 개념인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하면서 가역적 사고가 발생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고, 이때부터 전조작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 집중화라고 그러죠. 또 비가역적 사고가 사라짐으로써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발달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동기, 학령기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들 나오면 또 점검하기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기의 개념, 프로이드의 잠복기, 잠재기, 근면성 대 열등감, 구체적 자, 콜버그의 인식 도덕 수준, 콜버그의 인습 도덕기. 인습 도덕기라는 것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인습 이전 수준이지요. 다음에 대인관계 속에도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대인관계에서도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로서 바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로 이 단계를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콜버그의 인습 도덕기로서 이번에 두 째 줄 끝에 아동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해서,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부모 중심에서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우리가 같이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기의 특징에 보면은 단체 놀이에 관심을 쏟는다. 아까 우리가 본 때는 학령 전기에는 사물의 정신적 대치가 등장함으로써 상징놀이를 하는 데 비해서 학령 전기의 상징놀이에서 이제는 학령기로 오게 되면 유아기, 뭐냐면 그 어린이집 단계에서는 상징놀이에 초점이 되는데, 학령 전기에 가서는 집합놀이,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 와서는 단체놀이에 관심을 둔다 해서 여러분들 거기 아동기의 특징 단체놀이 옆에다가 유아기, 상징놀이, 그다음에 학령 전기, 집합놀이, 그리고 학령기, 단체놀이 이렇게 해서 구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동기의 특징 단체놀이에 관심을 뒀는다. 또 볼까요? 아동기 단체놀이. 그래서 유아기의 상징놀이, 학령전기의 집합놀이를 거쳐서 학령기의 단체놀이가 발달한다. 그러면서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를 인식한다. 이렇게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를 인식한다. 또 다른 거는 사회적 조망 수익, 사회적 조망 능력이죠. 사회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조망 능력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서 거기 보면 객관적 지각이 가능하다. 객관적 지각이 가능. 거기다 하나 적을까요? 객관적, 이런 말 우리가 피아제 쓰지 않는 객관적 지각이 가능해진다. 자, 이런 말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기에 발달한 운동 지각 능력이 공간 지각 능력으로 발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했던 전조작기 수준의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비가역적 사고가 약해지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5번 나와 있고, 다음에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 바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수의 조합 기술이라는 것은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를 배우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아종중감이 발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다, 이런 것을 보시되, 그래도 아동기의 특징에서 먼저 단체놀이부터 7번의 인지양식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나오는 체중이나 신장 후기는 여러분들이 틈나는 데를 보시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87페이지에 오면 심리사회적 성장 발달이 나와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건 자체하더라도 2번에 보면은 아동기에는 충동이 좀 감소되고 새로운 성 본능이 발달하지 않는 잠복기로, 피아제가 말한 것처럼 리비도 활동이 잠시 침체적인 바로 이런 잠복기로 성적 에너지를 새로운 사회적 능력 발전과 지적 투기로 돌리게 되는 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지적 축으로 돌린다. 리비도, 성적 활력성인 리비도의 활용을 성적 측면보다는 지적 측면으로 돌린다 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지적 발달이 활발해지고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기면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 에너지, 다시 말해서 성적 에너지는 리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리비도를 사회적 능력의 발전,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인지축으로 돌린다. 인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5번의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통해서 근면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근면성 대 열등감, 신자, 죽은 자, 근면성 대 열등감이 발달하는 단계로 사회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번과 5번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지적 발달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서 본 것처럼 거기 구체적 조작기로서 이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존의 개념, 즉 불변성의 개념을 더듬으면서 그의 하위 개념으로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을 터득하게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개념을 통해서 보존의 개념을 더듬으면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분류, 서열, 비교도 가능해진다. 그런 말들을 3번의 보존, 그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나와 있고 분류의 개념을 터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번의 질서와 정돈, 이때부터는 애들은 정돈을 할 줄 안다. 정돈을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지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돈을 할 줄 안다. 질서와 정돈이란 단어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만 바로 학령기에 나오는 단어가 되겠고, 또 이때부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제법 형식적 조작기만큼의 청소년기 수준만큼은 발달하지 않지만 제법 논리적이고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게 된다 해서 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설명을 할 적에는 청소년기 나이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 이하로 이렇게 넓게 설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는 19세 미만으로, 마치 민법에서 나오는 미성년의 나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청소년의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생식기라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설명하면서 2차 시기로 나타나는 것을 생식기라고 설명하고, 다른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시기를 인간의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강조를 했는데,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단계로 이렇게 특징을 설정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피아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이 되면 지적 발달의 수준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고 조합적 복합적 사고도 가능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대안을 섞어서 콤비네이션 복합적 사고도 가능하면서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 즉 예측 능력을 표현할 줄 알고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현실 지향적 사고에서 가능성 지향적 사고로 전환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첨가를 쉽게 보도록 하지요. 거기 보면 프로이드의 생식기 88페이지입니다.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대 역할 온미의 특성 피아제의 추상적 사고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청소년기는 아직 2차 성징의 발달과 아우러 신체 발달에 따른 심리적 경험과 미래 삶에 대한 틀이 형성된다. 그래서 미래 삶에 대한 틀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청소년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그 현학적으로 적은 말이 있습니다만 3번에 보시면 89페이지 청소년기를 자아 발전기 또는 자아 정체성의 시기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 발달 과업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관심이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분리개별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분리개별화가 나타남으로써 초점이 이제는 부모로부터 친구로 넘어가는 또래 집단에 몰입하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면서 점차 또래 집단에 몰두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보면은 대부분 친구들과 같이 자기를 좋아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마치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런 시기 부모보다는 친구들의 말에 부모보다는 친구들의 눈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5번, 6번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또래 집단의 지지와 이해를 가지고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친구에서 배운 가치관을 가족에게 거꾸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4번에 설명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또래 집단은 그런 과정에서 분리개별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이런 영역 4번과 5번을 거로 상대적 관계에서 맞아보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판선하지 않겠습니다만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청소년기 사춘기, 심리적 이유기, 제2의 반항기, 제2의 탄생기, 질풍노도의 시기, 또 그러면 주변인의 시기, 또는 격동기, 또 정신적 여명기 이런 등등의 청소년기에 대한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체적 발도 제2의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에는 가장 출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발달 영역이 되겠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에서 나오는 것 보면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에서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형식적 조작기로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가설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줄 알고 그걸 이용한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또 복합적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또 가설을 이용한 미래 예측 능력도 발달하고 가능성 지향적 사고가 발달한다. 또 그런가 하면 6번에 보면 개인 가치관과 사회 규범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과 세계를 상대론적 관점이 돼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져갈 시험장에 가져갈 용어지요. 자신과 세계를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기가 되겠고 이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확장된다. 어떤 사회적 조망 능력이 학령 정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맞으면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지요. 그러면서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는 제법 사회적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란 말을 쓸 정도로 사회적 관점을 수양하는 능력을 당연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은 열등의식이 강화될 우려가 있는데 자기 성찰과 비판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말들이 전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에 있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자기중심성은 전조작기에만 있고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조작기의 주된 특징으로 존재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시기마다 자기중심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약해지고 있다가 다시 청소년기만은 자기중심성이 밖으로 돌출되는데, 대표적으로 상상의 청중과 상상의 청중이 있죠. 또 개인적 구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하에 모든 행동이나 이런 그 옷차림을 가꾸려고 하는 상상의 청중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도 자기는 다르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개인적 우화, 자기만은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다는 개인적 우화를 청소년기에 나오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겹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9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청소년기에 정서 발달 나와 있지. 앞에 나온 것처럼 심리적, 이유기,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 또 정신적 여명기, 또 그러면 주변인의 시기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가장 청소년기에 가장 큰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두겠고, 이 시기에는 삶의 방향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는 또래 집단에 몰두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성향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것은 청년기가 되겠고, 독립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그걸 분리개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의 대상이 부모로부터, 또 생활의 또는 관심의 초점이 부모로부터 또래 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분리개별화해서 그 밑에 또래 집단에 몰입한다. 또 많은 위기와 혼란에 직면해서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말들 잘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나와 있는데, 성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헤비거스트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발달가업, 청소년기의 발달가업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심할 것은 6번과 7번, 5번, 6번, 7번 경제적 독립, 직업,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 그걸 하는 것, 경제적 독립이나 직업을 잡는다거나 또는 결혼을 하는 것은 청년기, 성인 초기의 과업인 것. 여기는 준비한다. 말을 조심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발달가업이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마샤는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출제 범위로서 마샤가 정리했던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이 마샤는 마샤는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유기의 경험과 그리고 관여 또는 몰두,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책임, 자기가 책임진 자임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런 자기 책임이란 말로 이렇게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정체성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감 성취형, 두 번째는 정체감 유예형,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감 유실형, 네 번째는 정체감 혼돈형, 정체감 혼미형.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교재에는 92페이지까지 하나의 쭉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정체감 성취형은 다양한 유기의 경험도 했고, 유기의 경험 때마다 가능한 한 자기가 직접 관여해서 자기 책임으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자기 책임으로 몰두해서 관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체감 성취형입니다. 가장 유용한 바람직한형이지요. 정체감 유예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위기의 경험도 하고 또 많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미미하다. 이렇게 없다라기보다는 미미하다. 만약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 몰라라 한다면 무책임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하나의 발달의 특징으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기도 이 위기의 경험을 청소년기지만은 모험, 도전, 실험이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그걸 경험했던 그 청소년에게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을 따라하더라도 참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젊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고생은 사서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쓰면서 권장하는 사항이지 어른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아정체감의 유형에서 유실형 또는 폐쇄형이라고 하는데, 정체감의 유형을 보면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하면 모두 거기에 몰두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성취형과 유사한데, 가만히 보면 정작 당사자는 위기의 경험을 해본 적도 그 위기가 발생한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기에 결정돼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갈 뿐이지,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위기의 경험도 느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있는지도, 위기가 발생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과보적 를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이런 특징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맹목적으로 어떠한 미란다, 그래서 미란다 들어보셨습니까? 맹목적으로 국가나 국기나 국화, 무궁화 이런 거에 신격화하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미란다, 우리가 그 탑골공원에서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주 맹목적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교과서 국정화 문제,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이런 맹목적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과업을 그냥 그대로 계승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바로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이 없다, 정체감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정체감 혼미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기의 경험을 하려고도 않고 위기가 위기에 직면해서도 거기에 관심 쏟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체감 혼미형, 정체감 혼돈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출제가 되는 것은 정체감 유예형과 정체감 유실형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보시면 조금 전에 간단하게 반성한 거지만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슨과 분리시켜서 마샤우 정체감 유형 범주를 출제 범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 것이 바로 성인기입니다. 성인기에는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목차는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지만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청년기까지 과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성인기는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일 때에 성인 초기,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올 때 보면 성인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성인기 나오면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모두 설명한다기보다는 청년기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청년기는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에릭슨이 있기 때문에, 또 에릭슨과 융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릭슨과 같은 경우는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을 친밀감대 고립감의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친밀감대 고립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쭉 있지만 1번 청년기의 개념에서 5번 에릭슨은 이 단계의 발달상 특징으로 친밀감대 고립감을 들었다 라고 보시면서, 청년기의 발달 과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 선택과 하나는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 개별화가 아니라 분리 개별이죠. 부모로부터 독립해가는 시기. 청소년기는 분리 개별화,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시기라고 설명하지만, 여기는 분리 개별화가 아니라 분리되는 시기가 되겠어요. 자, 이 시기의 청소년기의 발달과 보면 출제 비정은 그렇지만 사유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부모 또는 여성으로서 자기 성에 적합한, 남성 여성 성애가 설 역할을 습득한다. 또 그러면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직업을 통해서 독립을 한다. 또 시민 생활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함양한다. 지적 능력을 함양한다. 또 직업 선택과 그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다. 이런 것이 바로 청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청년기의 중요한 특징으로서는 바로 여기 나오는 신체적 절정기, 신체적 황금기, 건강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넘어가 보시면 인지적 성장 발달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시 청소년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2번에 2번 청년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 이론과 관념적 사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생기고 종교 철학 등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시기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성장 발달에는 2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느 시대에 발달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8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학령 전기에는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 그랬는데 형성이란다 뭐라고 했어요?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개념이고 그것이 확립되는 것은 성인 초기인 청년기다 해서 85페이지와 연결시켜서 94페이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기의 사유적 발달, 청년기의 과업은 두 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 하면서 직업을 자금으로써 새로운 사유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함으로써 새로운 분리, 독립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장을 잡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성 배우자를 잡지 못한다게 된다면 거의 고립감 속에서 어떠한 사회의 문화적 발달 과정 속에서는 다소 장애라든지 어떤 침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청년기의 사유적 발달 어떤 과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94페이지에 있는 이성교제와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거기 보면은 95페이지 하단부에 직업 준비와 선택 이게 바로 청년기의 양대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작은 것이 볼 것도 없고 94페이지 하단부 두 줄 배우자 선택의 동기를 보면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든가 하는 이론을 칼루거가 제시했는데 근접성 이론 서로 가까운 가정,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배우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꿈으로 삼던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배우자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배우자로 발달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라든지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교감을 통해서 배우자로 발달하기도 하고 가치관이 같아서 서로 배우자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가까워서 근접성 이론 또 이상형으로서 배우자를 만나는 이상형 배우자 이론 또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로 발달하는 보상에 대한 욕구 이론 또 그러면 사회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환경 유사성을 가지고 배우자로 발달하는 소위 동형 배우자 이론 또 가치관의 공통점을 통해서 배우자로 발달하는 가치관 일치 이론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배우자 선택 4단계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대방에 대해 자기를 노출하게 되고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소위 감정이 성립됐을 때 배우자로서 결정이 된다 해서 배우자 선택 서로의 자기 노출 그리고 상호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저희 감정 성립 이렇게 4단계로 아담스가 제시했는데 그걸 약간 비교해 보면은 루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이르는 6단계를 유사성의 단계 뭔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같다거나 문화적 환경이 같다거나 가치관이 같다거나 같은 동네에 산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이상형으로 느낀다거나 어떤 이런 유사성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친밀하고 허용적인 인간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포 형성. 그리고 자기 개방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탐색하고 그러면서 역할 조화를 도모하고 드디어 결혼한다 아니다 상호 결정을 하는 이런 단계로 그래서 유사성의 단계, 라포 형성의 단계, 자기 개방의 단계, 역할 탐색의 단계, 역할 조화 추구의 단계죠. 역할 조화 추구 단계 그리고 최종 결정의 단계 이렇게 해서 루이스는 배우자 선택의 과정을 6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업 준비 및 선택의 단계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내용을 그렇게 굳이 읽어도 어쨌든 청년기의 양대 발달 과업은 배우자 선택 및 결혼과 그리고 직업 선택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성인 중기, 성인 후기라고 하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해서 별도로 목차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